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화분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흙도 요즘에 제가 흙 행사하고 있죠. 물론 행사 안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제 흙이지만 봄 가을에는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릴까 하고 늘상 고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흙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댁내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지금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쯤에 몰약을 10,000원짜리 몰약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20kg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 10kg가 지금 택배 포함해서 28,000원인 거고요. 20kg는 56,000원인데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몰약 10,000원짜리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몰약을 따로 보내면 택배비가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화분 속에 넣습니다. 화분 속이란다. 흙 속에 넣습니다. 흙 속 중간쯤에, 예전에는 위에다가 올려드렸더니 깨져서 가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깨지지 않게 가게끔 하려고 흙 중간쯤에 제가 넣으니까요. 흙을 이렇게 그 자루에서 그냥 퍼서 쓰시는 것도 좋은데, 그걸 꺼내려면 이제 통에다가 한번 부어 가지고 담아 놓으시면 그 안에 이제 몰약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제가 실수를 해서 몰약을 안 집어넣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오픈하시고 흙을 쏟았는데도 없으면 저한테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벌써 좋다 안 좋다 하기 전에 써보신 분들이 입증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이 이제 보통 요즘에 한참 동안 다육이도 화초들도, 이제 물론 화초들은 야생화나 화초들은 실내에서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다육이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확장형이 많아서. 그래서 애들이 볼품이 없어지거나 색감이 안 난다 그러거나 엽록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부족해서 우짤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게 자랄 수 있어요. 이럴 때 몰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약에는 살리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그 성분 때문에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하고 충이나 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좋다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그걸 다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 몰약을 준비한 거는 뭐냐면 멀티예요. 충하고 균을 일단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웃자라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엽록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강합성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 갖고 해결이 되는데, 왜 제가 충제하고 균제를 보조제로 같이 쓰시라고 하냐면요, 모든 제품들이 천연제예요. 가정 댁내에서 쓰시는 거는 있잖아요. 그 농약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갇힌 공간이잖아요. 요즘처럼 통풍을 잘 못해주고 환기를 잘 못해줄 때 이 농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가정 이렇게 갇혀있는 곳에서 쓰시면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강상으로는 정말 안 좋답니다. 우리가 유기농 흙, 뭐 유기농 물, 또 유기농 음식, 이런 것들을 자꾸 지향하는 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점점 편리해지고 간단해지고 간략해졌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식물 키우면은 흙도 좋은 걸 써야 된다 그래서 흙이 나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흙은 그냥 산에서 갖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반려화로 키우다 보니까 식물한테도 좋은 흙을 써줘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흙에서 마사에서 라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라돈은 이제 발암물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마사가 세계 최고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흘러가는 물이나 이런 데서 세척을 1차 하면서 균 처리를 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돼요. 라돈 검출 뭐 라돈 검출 이러고 많이들 건강상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마사가 정말 세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육이 흙도 만들고 야생화 흙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경이 점점 사실은 오염되고 있잖아요. 이제 요즘은 비닐로라든가 페트병 같은 거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꿔서 종이팩으로 바뀌고 또 이제 자기네가 갖고 다니는 기본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이런 것들 못 쓰게끔 많이들 이제 차단하고 또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쓰려고들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게 많을수록 환경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나라가 부유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저희 어릴 때 또 어머니 세대 때보다도 정말 나라가 많이 부유해진 거예요.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고금리 그다음에 이제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르기는 했지만 어쩌겠어요.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살기 힘들었고 지금은 배가 고파서 살기 힘들지는 않아요.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같이 살 수 있게끔 복지 같은 게 우리나라도 잘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외국의 가난한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들 또 나서 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살기는 좋은데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오염이 안 되게끔 하려고 우리 가정 내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요. 친환경제를 쓰시는 겁니다. 간편한 거를 지향하고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씀으로써 이제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제품들이 다 친환경으로 쓸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겼을 때 쓰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아이고, 제가 물 주고 제대로 안 털어줬더니요, 요 녀석들 또 추웠나 봅니다. 여기 입장 보시면 이렇게 살짝 얼었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좀 고생들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든 거는요,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요게 2리터 페트병 기준입니다. 딱 분무기인데요. 이제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이 분무기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뿐만이 아니고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 분무기라든가 뭐 핀셋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요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몰약 얼만큼 어떻게 넣을까요? 몰약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렇게 질문들이 정말 많으세요. 문자로도 오시고 전화로도 오시고 영상을 매번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들었고요. 요게 페트병, 우리 보통 페트병 기준이 1.5리터에서 2리터 됩니다. 그 2리터 기준에요, 제가 보내드리는 요 몰약, 예전에 60ml였어요. 그런데 이제 몰약 만드는 회사에서 몰약을 조금 더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ml예요. 80ml인데 요렇게 기준 있잖아요, 여러분. 약이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요게 2리터 기준에, 요 2리터 페트병이라고 치면 요 기준에 여기 병뚜껑 있죠.
병뚜껑. 요 병뚜껑 하나만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많이도 아니고요. 2리터 페트병에 요 병뚜껑 하나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병뚜껑 하나로 이렇게 넣었더니요, 물이 어때요? 약간 뭐가 타진 것 같이 약간 탁하죠? 요렇게 타서 바로 주셔도 되고요. 또 몰약은 숙성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2, 3일 미리 물 주시기 전에, 다육이들이나 식물들 물 주시기 전에 미리 타 놓으세요. 미리 타가지고 타놓으면 조금 갈색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놨다가, 그래서 요거를 그 분무를 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타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분무해 주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물 주신 다음에 이제 다육이들은 물 주고 싹 털어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그냥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분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잎이나 요런 데에다가 요렇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요런 식으로 꽃에다가 뿌려줘도 되나요? 꽃에 주는 거 조금 싫으시면, 물 닿는 거 싫으시면 요 밑으로 요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요렇게 요 주변으로요, 이렇게 몰약 뿌려주시면 됩니다. 충하고 이거는 천연제라서요,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리터 페트병 기준으로 그냥 저는 이거를 뭐 진하게 줘도 약하게 줘도 약해는 안 먹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이렇게 줬고요. 단 예를 들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긴 거는 이미 뿌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속에도 이미 서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생기지 않아요. 이제 보통 대부분 집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 뿌리파리라든가 아니면 또는 깍지예요. 제일 극성스러운 게 깍지죠. 그럴 때 이제 야생화들은 진드기도 많이 생기는데 깍지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미 겉에 나온 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500ml 있죠. 500ml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사먹는 물 생수병 500ml짜리 나와 있잖아요. 그 500ml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ml에 아까 병뚜껑 하나, 밥숟가락 하나라든가 병뚜껑 하나 조금 진하게 타셔가지고 진하게 타셔서 이거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요 뚜껑을 열어 가지고 흙 속에다 부어주세요. 흙 속에다가 부어주고 여기다가도 싹 뿌려주고,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한 5, 6, 7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충제균제 같이 써주라고 한 말이, 충제균제 그걸 보조제로 한 번 더 뿌려주시면 정말로 잘 잡힙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이 흙 속에 다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살아있기 때문에 깍지도 생기고 초파리도 생기고 뿌리파리도 생기고 진딧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해주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농약 성분이 아니라서 즉흥적인 반응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틀 간격으로 서너 번 해주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봤을 때 식물의 진드기라든가 깍지가 보이는 건 요 흙 속에 이미 살아 있어요. 흙을 싹 바꿔가지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하게 타셔가지고 흠뻑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1차 박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충제를 도포를 해주시고 이틀 있다가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몰약을 한 일주일 간격, 이틀 간격으로 한 서너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열흘에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효과 많이 보십니다. 천연제는 조금 속도는 느리죠. 그치만 강한 거보다 요 은은함이 더 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사실은 얘네들 너무 이뻐서 사다가 보면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초록을 옆에 두고 사는 거 참 행복한 일인데, 이것도 요즘 같은 경기에 또 계속 사들이면 이제 주머니 사정이 조금 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 보시고요. 또 식물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토동이 그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낮에는 볼 시간이 없고요, 밤에는 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